정리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내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직자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검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검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저는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기획을 거쳐 지금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취업 준비 콘텐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서비스 기획 현업자가 꼭 우리 팀으로 뽑고 싶은 신입 지원자의 특징과 매력적인 서류,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경험이나 유관 경력이 부족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자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서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을 준비하는 소위 생신입이라면 서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직무 적합성과 유관 경험을 매력적으로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현업에서 일한 적이 없으니 유관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할 때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력서를 기준으로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의 경력사항 란이 공백이거나 부족한 건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이 공백은 관련 프로젝트들로 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관련 프로젝트 경험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내역을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대학생이 인턴을 제외하고는 당장 실무 경력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경험이나 공모전 수상 실적 쌓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서비스 기획이나 창업 관련 동아리에 가입해서 직접 서비스를 A부터 Z까지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기획 분야의 공모전에 참여해서 전체적인 서비스 플로우를 짜고 이 경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수상 실적까지 만든다면 금상첨화겠죠. 만일 지금 당장 프로젝트나 공모전에 도전하기엔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적어도 관련 수업을 듣고 과제나 팀 프로젝트 경험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자신의 흥미나 열정을 이유로 나를 채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직무를 위해 내가 작게나마 꾸준히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고 단 하나의 유관 경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열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력이 없다고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해 있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의 기회라도 더 잡고 작은 경험부터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에 대해 멘토링을 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직자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활발하게 실무를 뛰고 있는 3년, 4년차 서비스 기획 현업자의 관점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직무이든지 이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면접자, 즉 오디언스를 생각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게다가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무려 서비스 기획인데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낸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내지 않으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포트폴리오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콘텐츠 목록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배경과 문제 상황, 기획 방안 및 결과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 알맹이 없는 나열식 포트폴리오, 핵심 콘텐츠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불필요하고 잡다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핵심에 집중할 수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심지어는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서 노션 페이지에 접근 권한을 막아둬서 면접관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정리된 포트폴리오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면접관 프렌들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눈에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각 콘텐츠의 성격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으로 치면 책의 목차부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핵심적인 프로젝트인 1번부터 3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궁금해할 포인트들은 항목별로 분류해서 정리해놨어 라고 가이딩하는 것이죠. 포트폴리오는 신변잡기성으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수행한 유관 경험, 그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력과 레슨런을 보여주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본인은 이미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어떤 배경과 과정, 결과를 냈는지 잘 알겠지만 면접관은 이 포트폴리오를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 복잡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면접관은 일단 이 포트폴리오를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서비스 기획자로 지원하는 사람의 메인 산출물이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면접은 그 면접장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채점이 시작된다고 하죠. 포트폴리오의 구성에서부터 지원자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면접관을 고려한 포트폴리오의 두 번째 요소는 핵심만 정리하기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어떤 콘텐츠를 포함시킬지 골라내는 작업은 물론이고 각 콘텐츠를 구성하는 요소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여주겠다는 것은 지원자의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했던 산출물 중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산출물 파일의 원본을 포트폴리오에 첨부하는 식이죠. 면접관이 그 많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면서 내가 첨부한 스토리보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읽어볼 것이며 그 스토리보드에서 나의 역량을 알아서 발견해 줄 것이라는 것은 오산입니다. 서비스 기획자로서 어떤 강점과 역량을 가진 지원자로서 포지셔닝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내 경험은 무엇일지 선별해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자를 지망하는 많은 분들이 에이전시에 들어가야 할지 혹은 인하우스에서 일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서비스 기획자이지만 에이전시와도 오랜 기간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으며 주위에 에이전시 출신의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자신의 성향이나 업무에 대한 가치관, 꿈꾸는 커리어 패스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떤 회사, 어떤 팀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나 다를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의 지금까지 경험과 개인적인 가치관, 그리고 성향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는 결국 한 번은 인하우스 서비스 기획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무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 기획자는 웹 혹은 앱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기획을 하고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직군과 폭넓게 협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애자일하게 일하거나 워터폴로 일하거나 스크럼 조직에서 일한다거나 등 IT 업계에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게 되고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의 기획 산출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 기획자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론트 페이지 혹은 백오피스 메뉴를 기획하고 스토리보드와 와이어프레임을 산출해서 실제 서비스에 구현하는 실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비스 기획이라는 직군 자체가 기획을 하고 싶은 주니어가 커리어를 스타트하기에 정말 좋은 직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담당하는 하나의 페이지 혹은 기능에 대해서 초기 기획부터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실제 릴리즈까지 전체 과정을 바라보며 의사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면 단위의 기획을 하는 서비스 기획자의 이 경험을 확장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비즈니스 단위를 기획하는 사업 기획으로 넘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20년, 30년을 일하고 은퇴를 하는 시점에서 제가 서비스 기획자로서 은퇴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사실 하나의 직무와 하나의 정체성으로만 30년 이상을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도 하고요. 넓은 범주의 기획자로서 언젠가 사업 단위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사업 구조와 현업자로서 나의 의사결정을 얼라인하는 연습, 즉 프로덕트 매니저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전시보다는 인하우스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골을 북극성 지표로서 나의 프로덕트를 얼라인해야 하는데 에이전시 소속으로 특정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그 회사의 비즈니스 골이나 경영 전략을 공유받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저는 인하우스 프로덕트 매니저의 구인 광고는 많이 보았지만 에이전시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을 모집하는 공고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커리어라는 여정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해서 인하우스로 옮기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신입 공채 모집 설명회에도 여러 번 초청받아서 대학생 지원자들의 직무 관련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선배님은 어떤 신입사원이 팀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공채 설명회에 모인 현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꼭 후배로 받고 싶은 신입 지원자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사실 취업준비생이 서류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굉장히 공을 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서류에 심각한 오타가 있거나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항목에서 존댓말로 글을 쓰다가 갑자기 다음 문장에서는 반말로 문장을 끝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역량이나 연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 기획은 물론이고 모든 기획자에게 말하기와 글쓰기는 핵심 역량입니다. 내가 의도한 바와 기획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해야 하니까요. 세계적인 투자가이자 성공한 자산가인 워렌 버핏도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꼽았고 젊은 시절 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웅변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구조를 갖추어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사람 앞으로 일도 정말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신입사원의 열정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춘 지원자입니다. 신입사원은 경력이 없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바로 현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성장하려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신입 지원자의 태도가 심드렁하니 열정이 부족해 보이거나 혹은 겸손하지 않다면 현재 갖춘 역량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높다고 해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별로 선후배로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입 지원자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어떤 모습을 강조했을 때 더 환영받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입으로 서비스 기획자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업자의 시선에서 꼭 뽑고 싶은 포트폴리오와 서류 작성법, 그리고 갖춰야 하는 태도까지 모두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비스 기획자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출발점에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검이었습니다.